2부 타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칼의 용도에 맞게끔 어떻게 쓸 것인지 부위별 용도의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요 칼끝이 있잖아요. 이 칼끝은 어떤 생선의 가시를 도려내거나 뼈를 제거할 때 이 칼끝을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죠. 그래서 이 칼끝도 항상 이렇게 칼을 가를 때 갈아서 뾰족하게 해 놓으셔야지만 사용할 때 편안하게 할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어떤 생선, 새우살 같은 거를 이렇게 살짝 저밀 때도 이 칼끝으로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어떤 거를 또 때 같은 거를 살짝 긁어낼 때도 이 칼끝으로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렇게 칼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여기 칼등이잖아요. 예, 요 뒤에 뭉툭한 부분. 예. 이 칼등으로는요, 우엉이 껍질을 뺏길 때 사용합니다. 우리가 껍데기를 뺏길 때, 예, 감자는 감자 칼로 뺏기지만 우엉 같은 경우는 얘가 얇기 때문에 이 칼 등으로 이 우엉 껍데기를 뺏겨줍니다. 왜냐하면 우엉 껍데기를 많이 뺏겨내게 되면은 그 향기 나는 성분들이 다 제거가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칼 이렇게 등으로 우엉의 그 껍질을 긁어주면서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좋습니다. 그 다음에 고기를 부드럽게 할 때도 이 칼 등으로 해야지만 됩니다. 예, 고기를 부드럽게 할 때, 이 칼날로 하게 되면은 칼에 의해서 고기가 잘려지겠죠. 칼날에 의해서. 그러니까 이 칼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드려 주면 되는데요. 우리가 산적을 요리할 때 많이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불고기 할 때도 이렇게 고기를 칼등으로 이렇게 두드려서 하게 되면은 굉장히 고기가 부드럽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배를 이용해 가지고 두부를 으깰 때도 사용합니다. 예, 두부를 이렇게 으깨주면 되는데요. 예, 두부를 으깨주게 되면은 이제 잘 되죠. 힘을 줘서. 예. 그래서 두부를 으깨거나 할 때는 이 칼배를 이용해 가지고 두부를 으깨줍니다. 부드러운 재료를 이렇게 으깨주면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여기 칼을 쓰게 되면은 여기가 칼 중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여기가 칼 밑이라고 얘기했고 여기가 칼턱이라고 불렀잖아요. 그러면은 요 칼끝서부터 여기 부위 중 힘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은 칼 밑이에요. 예, 그래서 우리가 손을 잡고 요리를 할 때 칼 밑이 가장 힘이 셉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쓸까요? 힘을 줘야 될 때, 생선 머리를 자르거나 할 때, 이 끝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밑에다 놓고 이렇게 힘을 줘서 잘라야지만 힘을 받아서 잘 자를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감자 껍질을 깔 때도 여기 밑으로, 칼 밑으로 까는 거예요. 위에다 놓고 까는 게 아니고요. 왜냐하면 여긴 벌써 거리가 멀죠. 그렇기 때문에 여기 칼 밑에다 놓고 껍데기를 뺏겨 주셔야지만 되겠습니다. 예, 그리고 우리가 갈비찜에 들어가는 당근이라든가 모서리를 다듬을 때도 역시 요 칼밑을 이용해서 이거를 이렇게 다듬어 주게 되면은요. 아이고, 예, 동그랗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샐러리의 줄기를 뺏기거나 이렇게 할 때도 칼밑을 이용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주로 써는 작업을 할 때는 주로 어디를 하면 될까요? 요 중앙에서 썰어야 됩니다. 물체가. 예, 중앙에 와야지만 전체적으로 이 넓이가 확보되면서 기다란 것도 자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무를 채 썬다, 뭐 두부를 썬다, 당근을 썬다 할 때는 이 식재료가 어디로 오게 한다? 중앙에 위치하게끔 오고 도마를 놓고 이렇게 자르게 되죠. 예, 그래서 이 모든 채소를 자르거나 할 때는 이 칼 중앙에서 재료가 오도록 해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. 뭐 우리가 다질 때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칼 쓰는 방법, 용도를 알으셨잖아요. 예.
그래서 이 칼을 쓰고 난 다음에는요, 반드시 이거를 다 세척을 깨끗이 해야 되겠죠. 불순물이 없도록 세제를 이용해서 깨끗이 닦은 다음에 그 마른 행주로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그 칼집에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. 우리가 요리를 하다 보면 그릇과 그다음에 이 칼이 그 싱크대 안에 같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. 그러면은요, 설거지를 하다가 다치게 되죠. 그러니까 이 그릇하고 이 칼을 동시에 싱크대에 넣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다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. 두 번째는 칼이 있고 그릇이 있을 때 어느 걸 먼저 씻어야 될까요? 칼을 먼저 씻어서 부득이하게 칼이 같이 있다면 칼을 먼저 씻어서 따로 놓고 다른 위치에 놓고 그다음에 그릇을 씻어야지만 손을 베이지 않고 설거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손을 다치는 경우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칼이 안 들어서 그다음에 집중을 하지 않아서 장난처럼 할 때 손을 다치게 되고요. 아니면 설거지할 때 가장 많이 다쳐요. 설거지할 때 설거지하는 그릇과 그다음에 이 칼을 싱크대 안에 같이 집어넣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설거지하다가 손을 집어넣다가 손을 다치는 경우가 있죠. 우리 요리사는요, 이 손이 생명이죠. 손이 생명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을 항상 보호를 잘 해주셔야 되죠. 그래서 이 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죠. 각자가 이게 다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요. 예, 다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조리사 시험을 볼 때 만약에 칼에 손이 배에서 피가 났다. 그러면 실격의 사유가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리사로서 손을 다치지 않도록 잘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. 이렇게 이렇게 큰 칼을 사용하기도 하고 과도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. 정말 큰 거, 말고 작은 것들은 이 과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예, 대부분 이 큰 칼을 사용하지만 너무 사이즈가 커서 이제 큰 경우에는 하지만 작아서 뭔가 섬세하게 작업을 해야 될다 할 때는 이 과도를 이용해서 작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적당하게 이 칼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 거죠. 칼 종류별로.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조리할 때 사용하는 칼은 이 칼과 그 다음에 이런 과도를 사용하는 정도가 되겠고요.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다양한 칼을 사용할 일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칼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렸고요. 칼을 깨끗이 닦아서 사용하셔야 되고, 칼도 역시 생선을 다루는 칼과 그 다음에 채소를 다루는 칼, 과일을 다루는 칼을 따로따로 사용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생선을 다루고 난 다음에 채소를 썰었다 하면은 여기에 그 장염, 비브리오, 식중독 같은 균이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2차 오염을 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생선 칼과 채소 칼은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.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칼을 이용해서 마늘을 다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. 마늘을 다지고 난 다음에 이 칼을 이용해 가지고 사과나 다른 과일을 깎아서 손님에게 냈다. 그러면 그 사과에서 마늘 냄새가 나는 거 아시죠? 예. 그래서 이렇게 칼의 종류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고기를 자르거나 할 때는 이 칼을 사용하셔서 이 그 칼을 분리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2차 오염의 위험성도 있고 제대로 칼 사용이 되지 않아서 작품을 제대로 만들기가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칼은 이 칼이지만 기본적으로 고기를 다루는 칼, 여기 보통 채소나 고기나 일반적으로 다 사용하는 칼, 그 다음에 요 과도 칼, 요 세 종류는 있어야지만 우리가 요리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.
이런 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용 후에 세제로 잘 닦아주신 다음에 이거를 마른 행주로 말려서 사용해야 되고요. 아니면 자외선 살균기에 넣어서 여기에 균들을 다 죽게끔 한 다음에 사용하셔야만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단체 급식소에서는 커다란 자외선 살균기가 있죠. 그래서 도마뿐만이 아니라 칼까지 그 살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소중한 칼을 적당하게 잘 사용하면 훌륭한 요리를 만들 수가 있고요. 이 칼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사람의 목숨을 해칠 수도 있는 그런 칼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을 잘 사용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이 칼을 이용해서 조리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칼을 들고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요. 칼을 들고 움직일 때는 반드시 칼날이 내 몸을 향하도록 이렇게 드는 것이 좋습니다. 칼날을 바깥으로 들고 이렇게 다닌다. 그러면 이거는 다른 사람을 위협할 목적으로 쓰일 때 이 칼날이 바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용할 때는 반드시 칼등이 보이고 칼날이 내 몸에 이렇게 내 몸 쪽으로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요. 우리가 그 조리사복을 입고 그 요리를 하는 이유도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조리사 복장을 입었잖아요. 그래서 요거는 땀이 흘리면 땀을 흡수를 하라는 뜻으로 목수건을 한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조리복을 하얀색으로 입습니다. 이 하얀색을 입는 이유는 이게 지저분하게 되면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를 알기 때문에 깨끗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흰색으로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요, 요 앞판은요,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칼에 의해서 또는 열에 의해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 앞판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오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앞판은 한번 두껍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팔 길이를 짧게 했습니다. 왜냐하면은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요리할 때 음식물에 자꾸 닿이게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팔을 조금 짧게 요리할 때 아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, 아니면 이걸 접어서 적어도 이 위로 오게끔 해서 이 그 소매가 음식물에 닿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칼의 사용법에 대해서, 그리고 칼의 부위별 명칭에 대해서, 그리고 칼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.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. 이만 마치겠습니다.